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양정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논평을 하다 보니까 이 정치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끌고 있고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양정철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양정철 씨와 관련된 별명까지도 있다라고 해요. 양정철 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밤의 대통령입니다. 밤의 대통령. 뭘 지금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드러나기에는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정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논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무르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양정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를 찾아갔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도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양정철이 최근에 놀라운 행보 한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한두 번 했던 일은 아니에요. 양정철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혹시 자기가 계속해가지고 청와대에 남아있게 되면 비선실세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뉴질랜드로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뉴질랜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이번 총선을 갔다가 대승을 안겨주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야인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맥락 속에서 미국행을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뉴질랜드로 떠났을 때, 일본으로 갔었을 때, 그리고 야인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여당이 힘이 셀 때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최고를 찍고 있을 그 당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지금 최악 아닙니까? 최악. 해가 지금 가면 갈수록, 주가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임덕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양정철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정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양정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인지, 이 양정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양정철 명실상부 최고의 여당의 권력자입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도 있죠. 양정철 씨는 재수회 멤버였는데요. 7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재수회라는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문재인을 재수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입니다. 자, 거기 한번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양정철, 노영민, 조국, 탁현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배했던 문재인을 재수시켜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게 이제 재수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재수시켜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양정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랬던 양정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당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행여 제기될 수도 있는 비선실세 논란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출국하겠다라는 거였죠. 그 논란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떠났다라고 하면은 돌아오지를 말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진정성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선실세 논란의 쐐기를 받겠다던 양정철 씨,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양정철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책임졌었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양정철 씨에 대해 가지고 밤의 대통령이다, 사실상 지금 여당의 실질적인 권력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정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양정철 씨 또다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계속해가지고 밤의 대통령으로 남아있어야 되지 낮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양정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뉴질랜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권력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속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조금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 이런 식의 지금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양정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정철 씨가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 내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일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세론 또한 마찬가지로 양정철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4월쯤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양정철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부산의 친노 친문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을 지지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산의 친노 친문 세력, 이게 바로 뭡니까? 전통적인 바로 친문 친노 라인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양정철이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낙연을 지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가장 또 결정적으로 대권 후보다라고 여겼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김경수 아니었습니까? 김경수. 그 김경수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죠. 결국에 지금 대권 후보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산의 친노 친문 그 세력이 이재명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저 기사를 보고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게 좀 묘하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김경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양정철 씨가 왜 지금 김경수를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을 지지하고자 했을까? 제가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정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분고분한 김경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튀는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정철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눈밖에 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저때 처음으로 양정철과 문재인 둘 사이의 갈등 관계가 표면 위로 올라왔던 것이죠. 양정철과 문재인 둘 사이의 갈등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던 양정철의 뉴질랜드 여행 그것도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제소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연 양정철이 내가 남아있게 된다면 내가 마치 비선실세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떠나겠다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양정철이 스스로 고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임종석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청와대에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참모진 진영이 완성되고도 양 원장이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포금을 하면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전언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 경질 사태 그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 청와대가 보도했던 건 뭐였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사의 표명을 해가지고 뭐 좋게 봤다. 그래서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에서 막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했다 그런 식으로 띄워줬었죠. 근데 보도가 된 바에 따르게 되면 알고 봤더니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경질을 당했다라는 거였잖아요.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양정철 씨의 경우와 똑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왔던 보도를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보십시오. 양정철 뉴질랜드 행에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의 만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양정철이 완강하게 나가 있겠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눈가가 촉촉해졌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자,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 경질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보도했던 내용과 양정철이 저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내놨던 입장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상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눈가가 촉촉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식의 보도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당시에 띄워줬던 청와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만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경질을 당했던 것이고 양정철 또한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떠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떠나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계속해 가지고 청와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던 것이에요? 좋게 좋게 헤어졌다, 잘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 양정철이 떠나게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정철이 계속해 가지고 벼르고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양정철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 가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그 갈등 구조에서 어떤 얘기까지도 나왔던 겁니까? 손혜원 같은 사람은 대놓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시민 이사장까지 건드리냐? 많이 컸다 양정철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었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 지지율이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정철이 선택한 건 뭡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장세동처럼 문재인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퇴임 후에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선의 선택지는 다른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 아니냐 이거예요. 정권 재창출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정철이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영구에 매진하겠다면서 미국으로 떠났다. 누가 이거를 갖다가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들은 혼자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알아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